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% 매집을 달성한다면 우리 비트마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는 뭘 준비하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도 시작은 간단하게 현재 비트마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10월 6일자 비트마인 새 소식인데요. 현재 283만 개의 이더리움 그리고 모든 자산을 총 다 합친 것이 134억 달러. 이게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라는 거죠. 그리고 아래로도 이런 숫자들을 쭉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기사에 보이는 중요한 숫자들을 제가 여러분들 더 보시기 쉽게 엑셀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걸로 보죠. 자, 지금의 비트마인은 계획대로 너무 잘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어요. 아마 이더리움 총 매집량 5%가 곧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283만 개의 이더리움 그리고 그 가치는 128억 달러, 비트코인은 그대로 192개, 그리고 최근에 비트마인이 진행했던 이 악토의 투자 가치는 1억 1,300만 달러,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4억 5,600만 달러.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값은 총 134억 2,7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그것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비트마인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약 47달러, 그리고 10월 8일 종가 기준인 60달러로 봤을 때 현재 프리미엄은 약 1.28배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증가 속도도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. 7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3달의 시간 동안 이더리움 보유량은요 370% 정도 상승, 그리고 보유 순 가치는 약 400% 상승, 그리고 순 자산 가치는 약 106% 상승, 그리고 하루 평균 이더리움 매수량은 31,411개, 하루 평균 순 자산 가치 증가량은 1억 5,100만 달러, 그리고 주당 순 자산 가치는요 하루에 0.34달러를 상승해주고 있습니다. 즉 우리가 한 회사를 바라볼 때 표준으로 삼을 만한 모든 수치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5% 비축 전략의 47%에 도달을 했습니다. 이 속도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의 매집량과 속도가 초록색, 그리고 보유한 현금률이 붉은색이에요. 여러분, 이게 뭐 하나에 10만원, 20만원짜리 주식도 아니고 하나에 500만원이 넘는 그 이더리움이란 주식을 꾸준하게 이렇게 몇십만 개씩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. 제 생각에는요,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저점일 때, 또 요즘같이 적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을 때를 마치 꼭 선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근거를 바로 이 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은 프리미엄의 기준이 뭔데? 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보시면 돼요. 가격이 비쌌다면 과연 이렇게 저돌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? 지금 이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, 비트마인이 우리한테 야, 우린 아직도 이더리움 엄청 싸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톱니는요, 지금 막 사람들이 이더리움도 거품이고 뭐 가상화폐도 거품이고 비트마인 이런 거 다 가짜고, 그리고 트레저리 기업들의 이 프리미엄은 더 이상 막 존재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아마 톱니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. 요즘에 왜 댓글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비트마인 투자하는 저희들을 막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. 사실 그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들과 우리의 부의 차이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. 자, 아무튼요, 이 비트마인은 약 3달의 시간 동안 이더리움 5% 공략치에 총 2.3%를 도달을 했고요. 계속해서 이더리움 약 600만 개를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. 지금 이 속도로 우리가 5%에 도달하는 날을 계산을 해보면요, 현재로서는 2026년 1월 15일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%를 확보하는 날이 됩니다.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. 바로 이더리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, 이 이더리움 가격이 우리가 전망하는 올해 안에 막 $10,000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시간이 상식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저 날짜 계산은요,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인 거예요.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날짜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이번에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주는 표인데요.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까지 가정해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은 최소 4,700달러에서 최대 한 87,00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%를 달성하고 스테이킹으로 연간 한 3% 정도의 수익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, 비트마인은 매년 18만 10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
이더리움 가격인 4,700달러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, 연간 8억 6천만 달러, 하나로 하면 약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톰리가 언급하는 그 최고치인 이더리움 가격이 6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, 비트마인은 연간 108억 달러, 하나로 약 15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게 된다는 거죠. 자,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나요? 뭐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요 여러분, 제가 오늘은 비트마인의 숫자적인 부분만을 분석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전 영상들에서는 이 비트마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뤄왔었죠. 즉 비트마인이 향후에는 정말 이더리움의 그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면서요, 다가올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 가운데 받을 프리미엄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저게 마냥 그냥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.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고 어쩌면 보수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. 근거를 좀 더 대볼까요? 제가 좀 전에 말한 비트마인이 뭐 15조 원을 번다라는 이 계산법은요, 이 비트마인이 5%, 즉 이더리움을 5% 매집하는 데에서 끝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. 현재까지 비트마인의 최종 목표는 이더리움 5%가 맞지만요, 최근 톰리가 새로운 발언을 해줬죠. 왜 이번에 한국에서 그 KBW가 있었었죠. 거기서 톰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, 본인이 실제로 몇몇 개발자들이랑 이더리움 5%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5% 수준에 도달을 한다는 건 거기서 회사의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, 오히려 기하급수적인 효과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, 이더리움 5%를 확보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더리움 10%를 확보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거라는 거죠. 이게 사실이라면 톰리는 멈추지 않겠죠. 현재 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은요, 그 아무도 통제하고 있지 않고 어떤 기관이 이걸 10%를 소유하더라도 투명한 스테이킹은 여전히 합법적이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,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철저한 검증을 해준다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탈중앙화적인 네트워크 보안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더리움 10% 보유한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왜 저축할 때도 처음에 1억 원 가기가 힘들지 1억 원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1억 원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되잖아요. 이 이더리움 5%에서 10%를 가는 것도요, 같은 개념인 거예요.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. 그리고요, 이 DAT는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 비트마인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27만 명 정도의 주주들이 통제하는 탈중앙화적 주체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% 확보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10%를 모아가는 과정에 들어선다면요, 그 과정만으로도 네트워크 보안을 더 강화하고 탈중앙화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. 즉 톰리는 현재 이더리움 5%, 그러니까 이더리움 600만 개죠. 이걸 다 모으게 되면요,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10%, 즉 이더리움 1200만 개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요, 이 비트마인이 연간 36만 2천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수익으로 얻게 되는데요, 그 금액은 약 216만 달러라고 하고요, 그걸 하나로 계산하면 거의 3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30조 원의 연소득은요, 사실상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회사의 순수익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10% 다음에는 뭘까요? 회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더리움 10% 모으기를 성공했는데 사실 멈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? 왜 실질적인 회사 전략을 살펴보면 비트마인은 이를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. 또 이번에 했던 그런 악토 같은 또 다른 신규 투자권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선택지를 직면하게 되겠죠. 생각해보세요 여러분, 연간 36만 개의 이더리움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냥 이 이더리움을 누군가에게 팔고요, 그 수익으로 뭐 자사주도 매입하고 그동안 함께 해준 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환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. 게다가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암호화폐는 새로운 화폐로서 자리매김을 해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주가로 치면 지금과는 아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져 있겠죠. 게다가 미국이 현재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더리움 안에서 구축이 된다고까지 가정을 하면 진짜 비트마인이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방은요, 어마어마해요 여러분.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자,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현실을 하기 위해서는요, 자본과 인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톱니는요, 저 두 가지를 아주 잘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열심히 지켜보고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결론입니다. 아마 비트마인이 진짜 이더리움 5%를 내년 초에 달성을 하고 나아가서 10%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, 우리는 이제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더리움 사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요, 진짜 하나의 자본 운용사나 아니면 헤지펀드로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요즘 계속 그 김승우 회장님이 X에서 말씀하신 이 주전자의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넘칠랑 말랑, 그리고 그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그 폭발 직전의 모습이 계속해서 상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 닥치기 전에 더 단단하게 내 자산을 준비하고 최대한 더 많은 수량을 좀 확보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나요?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비트마인의 꿈의 크기에 동의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.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